안녕하세요. 채권주심 김사부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에게 통지서가 날아오게 되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생 파산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황스럽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히 채무자한테 속아서 돈을 떼었거나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채권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에서 제출했던 이의신청서의 양식도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란에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회생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아주 열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돌아버리죠. 그렇지만 절대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넋 놓고 있다가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억이라면 2, 3천만 원, 아니면 그 이하의 금액으로, 아니면 그냥 빵원으로 탕감되어 버리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파산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여러분의 채권을 지키고 부당한 탕감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채무자가 회생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 채권자가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지금 빚을 갚기 어렵거나 아예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으니까 법원에 회생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빚을 깎아달라거나 면책해달라, 즉 빚을 없는 것으로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기간,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채무자가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월급 300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일부 250만 원은 가족도 생계비에 지출하고 남은 돈 50만 원으로 매월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갚지 못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되는, 즉 탕감받아서 남은 빚이 없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채권자로서는 받아야 할 돈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방금 설명한 개인회생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갚아야 할 빚이 총 6천만 원이고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에 다니는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율 30%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월급 300만 원을 받아서 매월 생활비로 250만 원을 지출하면 돈 5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남은 돈 5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매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회생 변제금으로 변제하면 총 1,800만 원을 이제 갚게 되고요. 빚은 6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빼니까 4,2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나머지 4,200만 원은 면책받아서 전액 탕감되고 채무자는 빚이 한 푼도 없게 됩니다. 즉 채무금액 중에서 30%만 갚고 나머지 70%는 탕감받아서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4,200만 원을 탕감받아서 안 갚아도 되게 되는데 채권자만 억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채권자의 현실입니다. 파산이라니 진짜 웃긴 세상이야.
다시는 친구한테 돈 안 빌려준다. 회생 파산 웃기고 있네. 그 돈 내가 흘린 눈물 값이야. 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빚잔치죠. 배당을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파산의 경우 채권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겠습니까?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안에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그 어떤 채권 추심 절차 그리고 강제 집행은 모두 금지가 됩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서 진행했던 압류도 중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내 채권이 탕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응 수단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청한 회생 파산 절차에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 같은 것도 면책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걸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아마 법에 8가지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관련 법에 의해서 채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서 발생한 채권이나 임금, 못 받은 임금, 퇴직금, 손해배상금, 그리고 양육비, 이런 돈들은 회생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감면이나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단순히 그냥 채권 신고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모든 채권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실익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설명한 그 관련법에 규정된 사기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즉 비면책 채권의 경우만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떼인 채권자들, 이런 경우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채권자들은 형사적으로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 사기죄가 성립해서 발생된 채무는 탕감이라든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다 갚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돈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크게 한 2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용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용 용도를 속인다는 것은 가장 간단한 사례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친구한테 우리 엄마가 이번에 급하게 병원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런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A가 500만 원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한 게 아니라 주식 코인 하는데 사용을 했다. 그럼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서 이런 사례로 이의 신청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양식을 신청해둔 양식 그걸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란에 링크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사기죄 성립 요건들을 검토한 다음에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 내가 빌려준 돈은 앞에서 언급한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에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고 면책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탕감이나 면책 자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내 돈은 한 푼도 탕감되지 않고 안 깎이고 전액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로 채무자가 신청한 서류를 열람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회생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한테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 통지서를 통지받으면 가장 먼저 법원에 가서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목록 이런 것들을 열람해 보고 복사 신청을 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 안에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건수들을 추가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로 법원이 정한 채권자 이의 기간 그 안에 채권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의 신청서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나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한 채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형사 판결문이나 민사 판결문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아직 형사 판결문이 없다면, 아직 못 받았다면 형사 고소장을 지금이라도 제출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채권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채권자는 이의 신청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답변과 채권자의 이의 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인회생 인가 여부나 파산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회생 파산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발생한 채권이나 임금, 퇴직금, 손해배상금, 양육비 등은 회생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돼서 감면이나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그런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단순히 채권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의 신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법원이 정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때로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회생 파산에 문제가 될까 봐서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채권자와 이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의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받거나 조정하는 그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채권자가 이의 신청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실무에서 제출했던 이의 신청서 양식도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개인 그 상황에 맞게 편집해서 내용만 수정해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은 채권자에게 위기이면서도 동시에 내 소중한 그런 채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채권을 반드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채권 추심, 강제 집행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실제 사례 중심으로 더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 김사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